여러분, 60년 넘게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의 끝이 배신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한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둘러싼 사건이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 대법원이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다시 쓴 아주 획기적인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60년을 같이 살면서 모은 재산, 이걸 배우자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싹 다 줘버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은 배우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은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60년, 와,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이분들이 함께 걸어온 길을 알아야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1961년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슬라에 6남매를 두셨죠.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두 분이 같이 농사 지으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아내분은 식당에서도 일하면서 정말 억척같이 돈을 버셨고요. 말 그대로 평생을 같이 땀 흘려서 가정을 만든 거죠. 그런데 2022년 이 평온했던 삶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두 분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두 분이 같이 땀 흘려서 만든 재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살던 집, 또 먹고 살게 해준 저 농지들, 이건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분의 6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평온했던 노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터진 거죠. 시작은 집 문제였어요. 가족이 살던 집이 공공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한 3억 원 정도 됐는데 이 돈으로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기로 한 겁니다. 18억 1천만 원.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큰아들에게 줘버린 재산 총액입니다. 18억 원이요. 그냥 돈이 아니죠. 아까 그 집 보상금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았던 그 농지까지 전부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이건 종중 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를 제외하면요. 두 사람이 평생 같이 만든 재산의 90% 이상이 아내 몰래 큰아들한테 가버린 거예요. 60년 세월이 그냥 종이 몇 장으로 없어져 버린 거죠. 허무하게.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고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내분이 직접 손으로 써서 법원에 낸 진술서의 한 구절이에요.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런 배신이라니 그 심정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아내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런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거든요. 1심, 2심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어요. 어쨌든 재산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남편이 처분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딱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고 신뢰를 완전히 깨버린 거다. 이래놓고 어떻게 같이 사느냐.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다. 라고 계속해서 맞선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지막 보루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을 뒤집는 정말 한국 법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법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게 뭐냐면 도저히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과연 남편이 한 행동이 이 심각한 이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대법원의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결혼은 그냥 사랑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 팀이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둘째, 그런데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팀원 한 명이 다른 팀원 몰래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그건 팀을 깨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셋째,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하면 신뢰가 다 깨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바로 이런 게 법에서 말하는 더 이상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 라고 땅땅땅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원심 판결 파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의 재산 처분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했던 아래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드디어 아내의 그 억울한 주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 판결이 그냥 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이혼 소송에서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판결은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법이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첫째, 결혼은 경제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정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그래서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든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걸 같이 만들었다면 그 노력과 권리를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폭행이나 외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 몰래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경제적인 배신도 결혼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법이 처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서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경제적인 신뢰 역시 결혼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